자, 다음은 이제 노태우 정부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해볼 거예요. 자,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자, 이 6.29 선언, 결국에는 대통령직 선제, 임기 5년, 단임제, 자, 이 새로 바뀐 이 6.29 선언의 어떤 그 개혁의 어떤 내용, 헌법 어떤 개정의 이제 내용에 의해서 처음 이제 선출된 게 노태우다라는 거죠. 이때부터가 이제 우리가 흔히 6공화국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. 참고로. 자, 이 노태우 정부의 이제 특징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북방 외교라는 걸 또 기억을 해야 돼요. 자, 북방 외교. 북쪽과 외교를 이제 한다라는 거죠. 북쪽 방향과 외교를 한다. 여기에서 말하는 이 북쪽 방향, 북방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뭐 중국, 소련을 뜻하는 거예요. 결국에는 사회주의 국가. 자, 이전에 우리나라는 이제 그 사회주의 국가와 이제 교류를 하지 않았었는데, 이 노태우 정부 때 와서 우리가 이제 사회주의 국가와도 이렇게 이제 교류하기 시작했다라는 거 이제 기억을 하고요. 그걸 이제 북방 외교라고 칭한다라는 거예요. 자, 그 다음은, 자, 이제 88 서울올림픽이 이제 개최가 되고요. 음, 자, 그리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좀 자세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제 지방자치제. 그러니까 지방자치제라고 하는 거는 그 지방에서 어떤 이제 그 지방 나름의 통치를 이제 맡기는 거예요, 이제 정부에서.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.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뭐 경기도 뭐 각 도가 있잖아요. 뭐 경기도 뭐 충청남도, 충청북도 막 이런 것처럼 각 도의 도지사들이 있잖아요. 그 도지사들이 또 이제 통치하는 게 또 따로 있다라는 거죠. 국가에서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, 그러니까 그런 게 지방에서 스스로 통치하는 지방자치. 이게 조금적으로,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이제 실시가 되고요. 또 이제 노태우 정부는 또 중요한 게 남북한 유엔에 동시 이제 가입했다라는 거예요. 자, 이렇게 해서 이제 노태우 정부 우리가 이제 마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선된 사람, 14대, 그렇죠? 14대 대통령 당선된 게 이제 김영삼 정부인데요. 김영삼 정부 하면 또 이제 유명한 게 여기 금융실명제를 시행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전에는 우리가 통장 만들 때 그냥 아무나 가서 그냥 다른 사람 통장 만들 수가 있었어요. 근데 지금은 안 그렇죠. 실제 본인이 직접 가야지 막 통장 만들고 그러잖아.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리고 또 이게 금융실명제 플러스 또 부동산 실명제 이런 걸 다 이제 김영삼 정부에서 이제 한 거예요. 자, 그다음에 이제 지방자치제가 확대가 되고요. 자, 그다음에 OECD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이제 그 가입을 했다라는 거고요. 흔히 우리가 이제 선진국이다라고 하면 결국 이제 이 OECD 가입국을 보통 이제 선진국 이렇게 이제 그 기준으로 삼죠. 자,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IMF 외환위기가 왔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IMF가 이제 국제통화기금 해가지고요. 이제 어떤 정부에서 이제 그 자금상 어려운 일이 딱 닥쳤을 때 이제 이 국제통화기금 IMF에서 이제 자금을 빌려준다라는 거죠. 대신에 이제 자금을 빌려주는 대신에 어떤 통치에 대해서 간섭을 합니다. 자, 결국에 이제 이 김영삼 정부 때 외환위기가 찾아왔다라는 거 기억을 하고요. 또 이제 김영삼 정부 때 보면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 해가지고 좀 눈에 띌 만한 게 좀 있어요. 자, 일단 조선 총독부가 철거가 됩니다. 자, 우리가 이제 식민지를 이제 당하고 나서 우리 경복궁 그 바로 앞에다가 일본이 이제 이 조선 총독부를 만들었고요. 이 총독부를 만들면서 이 광화문의 그 원래 그 위치도 지금이랑 좀 그 옆으로 갔어요. 입구도 좀 달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체적인 그 경복궁의 그 뭐야 그 막 어떤 배치 막 그냥 어떤 구역 이런 것도 이제 막 수정을 해요. 마음대로.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 어떤 식민 지배의 어떤 상징이었던 이 총독부를 철거를 하게 돼요. 근데 뭐 모든 뭐 사안이 뭐 다 찬성이 나올 수는 없겠죠. 또 철거에 반대했던 사람도 있어요. 근데 그 반대했던 이유는 결국엔 이제 이 우리가 이제 식민 지배를 당했던 이 그 어떤 상징, 이 총독부 건물, 오히려 이걸 이제 남겨서 이제 후손들이 우리가 이렇게 이제 식민 지배를 당했구나라는 걸 이제 계속 이제 볼 수 있도록 남겨야 된다. 이것도 어떤 역사적인 어떤 그 이렇게 쭉 놔두면 어떤 역사적인 어떤 유물, 어떤 역사적 근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보존하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철거를 하게 돼요. 자, 그 다음에 또
전두환과 노태우가 이제 구속됩니다. 그 이전에 이제 우리 12.12 사태로 이제 결국에는 이제 권력 잡았던 전두환, 노태우, 결국에는 이제 그 뭐 비자금 뭐 그런 혐의, 그다음에 이제 그 군부 그 12.12 사태 일으킨 그런 걸 이제 해가지고 구속이 되긴 돼요. 근데 우리 막 그런 거 있죠. 뭐 특사, 뭐 이제 우리 뭐 파이로 광복절 되면 뭐 특사 해가지고 막 이제 풀려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. 그런 이제 그 감옥 간 사람들 특별 사면으로 결국엔 다 뭐야 그 풀려나요. 이 전두환 노태우 금방 그렇게 이제 보고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당선된 사람 우리 15대 대통령으로 그 김대중 대통령이고요. 자, 이 김대중 정부 같은 경우에는 그 IMF 위기를 극복을 하고요. 이 극복하기 위해서 뭐 이제 구조조정, 회사 구조조정도 하고요. 그다음에 이제 그 근무기 운동 해가지고 빠른 시일에 그 IMF에 빌렸던 그 자금을 갚았다라는 거예요. 경제를 회복했다라는 게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김대중 정부 하면 또 이제 북한과의 어떤 그 관계를 또 빼먹을 수가 없는데 이 김대중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에 대한 정책을 대북 화해 협력 정책, 다른 말로 햇볕 정책이라고도 얘기해요. 햇볕, 따뜻하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좀 따뜻하게 대한다 이런 겁니다. 자, 결국에는 이렇게 그 대북 화해 협력 정책으로 인해서 실제 우리가 이제 분단된 후에 제1차 최초로 남북 정상회담이 평양에서 개최가 돼요. 그러니까 우리 이제 남한의 대통령과 이제 북한의 어떤 이제 뭐 주석 처음 이제 그 정상들이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. 어떤 그런 이제 상징성이 있고 그냥 만나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만나서 뭐 이렇게 뭐 이야기 나눈 거 회의 내용에 대해서 그 회의 결과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겠죠. 거기에 이제 뭐 6.15 뭐 선언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평화 관련된 부분 할 때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. 그다음에 이러한 이제 남북 그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 뭐 이러한 이제 북한과의 이러한 이제 관계에 의해서 이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 수상을 합니다. 또 참고로 이제 여기에는 빠져 있지만 그 2002 월드컵 개최를 하게 되고요. 자, 이제 넘어가서 자, 이제 노무현 정부를 확인할게요. 자, 이 노무현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사 정리 사업에서 특히 요 과거사 정리 사업을 하면서 친일 인명사전을 만들어요. 그래서 그 식민지 시기에 친일행위 했던 사람들 이제 명단 이렇게 이제 그 활동이랑 그 명단을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게 되고요. 그다음에 이제 그 북한에 대한 정책은 김대중 그 대북화해 협력 정책을 거의 그냥 이제 그러니까 계승을 그냥 거의 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. 자, 그래서 2차 남북 정상회담도 이루어지게 됩니다. 이것도 이제 평양에서 이루어지게 되고요. 자, 그다음에 이제 이제 17대 이명박 정부입니다.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같은 경우에 제일 이제 그렇게 또 추구를 했던 게 바로 이제 경제 성장이에요. 그러니까 활발한 시장 경제, 그다음에 녹색 성장, 그다음에 G20을 이제 개최했다라는 거. 요게 이제 이명박 정부의 그런 이제 업적들이고, 일단 시험 범위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이후에 뭐 우리 박근혜 정부, 문재인 정부가 있긴 하지만 시험 범위에서는 아무튼 이명박 정부까지의 내용들이 나온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정치적인 내용을 마치도록 할게요.